네. 다음은 시어머님 차례예요. 병원 대기실,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던 영숙.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진다. 보험금은 제가 받게 되는 거죠? 그 목소리의 주인은 믿었던 며느리 수진이었다. 영숙의 손에서 종이컵이 떨어진다. 어느 온천 리조트 식당, 수진이 건네는 허브차. 어머니, 따뜻할 때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찻 잔을 든 영숙의 손이 떨린다. 이것이 마지막 차가 될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 김영숙 할머니의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미스테리 드라마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영숙 할머니가 우연히 병원에서 며느리의 수상한 대화를 듣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의심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요? 보험금, 수면제, 그리고 완벽한 계획. 마지막 반전까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실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과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영숙 할머니의 숨막히는 8일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스며들어 오래된 원목 테이블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김영숙은 손주 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매와 단정한 차림새는 오랜 교직 생활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오늘도 민수네 가족이 올 텐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더 준비해야겠네. 영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이 오래된 주택은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마련한 보금자리였는데 지금은 홀로 지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주말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찾아와 주어 외롭지 않았죠. 부엌에서 갈비를 손질하며 영숙은 지난주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수진이 유난히 조용했었죠. 평소 같으면 어머니 건강을 자세히 물어보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곤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일이 바빠서 피곤한 줄 알았는데 벌써 몇 주째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며느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 영숙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수진과는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거든요. 아들 민수가 처음 수진을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영숙은 이 조용하고 성실한 여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도 믿음직스러웠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였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5시가 되자 영숙은 마지막으로 상차림을 점검했습니다.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정성껏 준비된 식탁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오후 6시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어쩐지 평소보다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가 가족들을 맞이했어요. 민수는 손에 과일 봉투를 들고 들어서며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예쁜이들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단다. 영숙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 수진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평소 밝고 활발했던 수진이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하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인사를 할 때도 영숙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오느라 수고했구나. 병원 일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니? 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끝나서 괜찮았어요.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주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이상한 기운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 먼저 어머니 건강을 묻고 집안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필요한 말만 짧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민수 역시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숙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응, 괜찮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혼자 계시니까. 혹시 불면증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 봐서요. 아직은 괜찮단다. 피곤하면 금방 잠이 들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영숙은 아들의 질문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잠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수지는 계속해서 조용했습니다. 손주들과도 평소만큼 적극적으로 놀아주지 않았고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며 무언가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영숙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피곤해 보이는구나. 병원 일이 많이 힘드니? 수진은 잠깐 당황한 듯 젓가락질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요즘 환자분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야근도 자주 하게 되고요. 그래, 몸 조심해야 한다. 너까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영숙의 따뜻한 말에도 수지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영숙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수와 수진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어딘가 긴장된 분위기라는 느낌만이 전해져 왔습니다. 가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아이들 소리에 묻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은 부부가 저렇게 조용히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 게다가 수진이 자꾸 시계를 보며 언제 집에 갈지 재는 듯한 모습도 평소와 달랐어요.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민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다, 아들아, 내가 자주 와주니까 고맙지. 그래도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하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특히 밤에 갑자기 어지러우시거나 가슴이 답답하시거나 하면 꼭 전화하세요. 영숙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 유독 밤 시간대의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지 의아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세심한 걱정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라도 있니? 왜 갑자기 그런 걸 걱정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드시니까. 혹시나 해서요. 민수의 대답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말하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 9시가 되자 민수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는 것도 이상했지만 수진이 내내 서둘러 하는 모습이 더욱 의외였어요. 보통은 아이들이 더 놀고 싶어 해서 조금 더 있다가 가곤 했거든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수진아, 너도 수고했다. 수진은 고개만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손을 잡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친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떠난 후 홀로 남은 거실에서 영숙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습니다. 며느리의 어색한 태도, 아들의 이상한 질문들, 그리고 평소와 다른 분위기,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 영숙은 연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동네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68세가 되니 몸 여기저기 신경 쓸 곳이 많아졌고, 특히 지난달부터 가끔 어지럼증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검진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영숙과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었는데 모두들 건강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안고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숙님, 혈액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영숙은 첫 번째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혈액을 뽑는 동안 간호사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님, 몸에 특별히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요즘 가끔 어지럽긴 한데 나이 탓인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런 증상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검사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혈액 검사가 끝나고 영숙은 다음 검사를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까지 하나씩 맞춰가니 벌써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내과 상담이 남아 있었는데 의사와의 상담을 위해 다시 대기해야 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영숙은 목이 말라 복도 끝에 있는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긴 검사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거든요. 정수기 앞에 도착해서 종이컵에 물을 받는 순간 옆쪽 상담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영숙은 물컵을 든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 대화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보험금은 제가 받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영숙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수진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데다가 오늘이 평일 근무일인데 말입니다. 네, 수익자로 등록되어 계시니까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고 사무적인 톤으로 보아 보험회사 직원인 것 같았어요. 영숙은 더 이상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컵을 제대로 잡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상담실 문 근처로 다가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날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면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어르신 나이를 고려하면 생각보다 빨리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직원의 대답을 듣는 순간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르신 나이를 고려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럼 미리 준비해둘 서류들이 있나요? 의료진 소견서는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시니까. 그런 절차는 잘 아실 테고요. 특히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들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수익자로만 등록되어 있으시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이 굳이 알 필요도 없고요. 영숙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보험금 날짜를 맞춰서 의료진 소견서, 화장실 안에서 영숙은 들었던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보험금이라고 하면 생명보험을 말하는 건데 자신이 죽어야 나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니요. 갑자기 지난주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유독 밤에 어지러우면 연락하라고 했던 것, 수진이 자꾸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굴었던 것, 그리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가려고 서둘렀던 것까지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나온 영숙은 남은 상담을 포기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의사와의 마지막 상담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 상태로는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은 평소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가입한 각종 보험 증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하나씩 꺼내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 증권을 펼쳐보니 수익자 란에는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두 번째 보험 증권을 보는 순간 영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수익자 이름에 이수진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언제 이렇게 바뀐 거지? 당황한 영숙은 다른 보험 증권들도 급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총 5개의 보험 중에서 3개의 수익자가 수진으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변경 날짜를 자세히 보니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 사이였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변경을 승인했지?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수익자를 변경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이 흐릿했어요. 작년에 수진이 보험 관련해서 몇 번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혹시 수익자 변경 서류도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때는 믿음직한 며느리가 보험료 납부나 보장 내용 정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설마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꾸려는 목적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숙은 보험금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3개 보험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왔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탐낼 만한 돈이었습니다. 더욱이 간호사인 수진이라면 의료진 소견서를 받는 것도 어렵지 않을 테고요. 그날 저녁 영숙은 혼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수진의 대화 몰래 변경된 보험 수익자, 그리고 최근 가족들의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하나의 무서운 계획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수진이 나를?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나 오해라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숙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편안하게 잠들었을 텐데 오늘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뒤척이며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수진의 대화와 변경된 보험 수익자 문제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아침 6시에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정말 수진이 나를 해치려는 걸까? 거울 앞에 선 영숙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의심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에 가까운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용기를 내어 시내에 있는 보험회사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험회사 창구 직원은 영숙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김영숙님, 3개 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이수진님으로 변경되어 있네요. 변경일자는 작년 10월, 올해 1월, 그리고 3월입니다. 제가 직접 변경 신청을 한 건가요? 네, 여기 서명란에 고객님 사인이 있습니다. 당시 이수진님과 함께 오셔서 진행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숙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작년 가을 수진이 보험료가 올라서 보장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며 함께 보험회사에 가자고 했었어요.
그때 여러 서류에 사인을 했는데 수익자 변경 서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혹시 수익자를 다시 원래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계약자이신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하시면 언제든 가능해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던 순간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수익자를 바꾼다면 수진이 알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수익자에게 별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수진님께서 따로 조회를 요청하시면 변경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영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면 수진이 의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보험회사를 나온 영숙은 근처 카페에 앉아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진을 의심하는 자신이 미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모든 게 자신의 착각이라면 어쩌죠? 며느리를 괜히 나쁘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어제 병원에서 검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결과는 어떠셨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병원에 갔다는 걸 수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수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 일주일 후에 나온대. 아, 그렇구나. 혹시 검사 받으실 때 특별한 증상 말씀드리셨어요? 수진의 질문이 왠지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 걸 자세히 물어보는 걸까요? 별거 없었어. 그냥 정기검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민수 오빠가 걱정하더라고요. 또 잠 이야기였습니다. 왜 자꾸 잠에 대해서만 묻는 걸까요? 응, 괜찮다. 혹시 수면제나 그런 거 드시는 건 아니죠? 영숙은 이 질문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면제를 먹는지 왜 확인하려는 걸까요? 아니, 그런 건 안 먹어 다행이네요. 그런 약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통화가 끝난 후 영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의 질문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의도적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자신의 은행 통장들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거래 은행 통장을 보는 순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1년간 매달 15만 원씩 일정하게 입금되고 있었어요. 입금자 이름은 이수진이었고 메모란에는 생활비 보태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숙은 수진이 용돈을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들 민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요. 왜 수진이 몰래 돈을 입금하고 있는 걸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입금이 시작된 시기가 보험 수익자가 변경된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어요. 혹시 이 돈이? 영숙은 갑자기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수진이 자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우려는 건 아닐까요?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꾼 것도 아들 민수 몰래 어머니를 챙기려는 마음에서 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영숙은 자신을 다독이려 했습니다. 수지는 원래 성실하고 착한 며느리였어요.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도 사람을 돌보는 일이니까 본성이 나쁠 리는 없겠죠. 병원에서 들은 대화도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몰래 돈을 보내면서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보험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영숙은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방문한 모양이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다. 들어와 무슨 일이니? 수진은 평소보다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으면서도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사실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민수 오빠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이 많이 늘었거든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민수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머니 걱정시킬까봐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심각해져서 수진의 말을 들으며 영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최근 가족들의 이상한 행동도 설명이 될 것 같았어요. 수진의 말을 듣고 난 후 영숙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근 가족들의 이상한 행동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 보험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바꾼 거니? 수지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사실은 민수 오빠가 빚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요. 혹시나 해서 임시로 제 이름으로 바꿔뒀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미리 말해주지 그랬니?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너무 의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들은 대화도 다른 맥락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내 통장에 돈을 넣어준 것도 그 때문이니? 네, 맞아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어서 제가 대신. 영숙은 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오히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던 거죠. 수진이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평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니 말입니다.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영숙은 자신의 예금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좀 있긴 했지만 아들의 사업 빚을 다 해결해 주기에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금요일 저녁 평소보다 일찍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없이 혼자 오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아마 수진이 말한 문제 때문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어딘가 초췌해 보였어요. 아들아,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저녁은 먹었고?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어머니는 드셨죠? 민수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와서 이야기해 주더라. 내가 요즘 힘들다고. 민수는 깜짝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회사 사업이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이니? 민수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투자했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데? 좀 상당히 많아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정도로요. 영숙은 아들의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정확한 금액이나 상황을 설명해 줄 텐데 말이에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예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려다가 발신자를 확인한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 좀 곤란한데. 네, 알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끝난 후 민수는 더욱 어두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누구 전화였니? 아, 회사 관련해서요. 민수는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영숙은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의 표정이 단순히 사업 문제로 인한 걱정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민수는 더욱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꾸 시계를 보며 언제 집에 가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계속 서둘러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뭔가 숨기는 게 있니?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너와 수진이 모두 이상해. 뭔가 나한테 말하지 못할 일이 있는 것 같아.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길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요. 하지만 영숙은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십 년간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직감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그러니?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도 일찍 주무세요. 민수는 서둘러 신발을 신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밖에서 휴대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수진이었습니다. 영숙과 민수는 동시에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진이 집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어머니는 곧 여행 가시니까. 그때 하죠. 영숙의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곧 여행 가시니까. 그때 하죠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엇을 그때 한다는 걸까요? 민수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 수진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며 통화를 끊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대화를 나누더니 함께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온 영숙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곧 여행 가시니까. 그때 하죠. 도대체 무엇을 그때 한다는 건지, 그리고 여행은 또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여행 계획이 있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어요. 더욱이 누군가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할 이유도 없었고요. 영숙은 불안한 마음에 집안 곳곳의 문단속을 확인했습니다. 창문 잠금 장치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이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수진의 전화 통화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영숙은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곧 여행 가시니까. 그때 하죠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도대체 무슨 여행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영숙은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퉁이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들어보니 민수와 수진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날짜가 언제로 정해진 거야?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톤이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온천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온천 여행? 언제 그런 계획이 세워진 걸까요? 정말 괜찮을까? 나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 민수 씨, 이제 와서 망설이면 안 돼요. 빚 독촉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편안하게 가실 거예요. 제가 간호사니까. 그런 건 잘 아니까요. 영숙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안하게 가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어머니를 죽이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약은 준비됐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구해왔어요. 수면제랑 섞으면 티도 안 나고 고통도 없을 거예요. 정말 흔적이 남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어르신들이 온천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혈압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면 더욱 그렇고요. 영숙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집에 들어간 후에도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서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나를 죽이려는 거야? 아무리 상상해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보험금을 위해 자신을 해치려 한다니요. 더욱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끔찍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혹시 벌써 뭔가 시작된 건 아닐까? 영숙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유난히 피곤했고 가끔 어지럽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누군가 음식에 뭔가를 넣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영숙은 용기를 내어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혈액 검사와 간단한 검진을 받은 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선생님, 혹시 혈액에서 수면제 같은 약물 성분이 검출될 수 있나요? 의사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확인하고 싶으시죠? 최근에 잠이 너무 많이 와서요. 평소보다 훨씬 졸리거든요. 그렇다면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내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에요. 병원에서 나온 영숙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이상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오늘 병원 일이 일찍 끝나서요. 그런데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 어떠세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그 여행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무슨 여행? 민수 오빠가 어머니께서 요즘 피곤해 보이신다고 해서요. 좋은 온천 리조트를 예약해뒀거든요. 수지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영숙은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가는데? 이번 토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1박 이틀로요. 온 가족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글쎄,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네. 어머니, 가끔은 이런 휴식도 필요해요.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시니까 기분 전환도 되실 거고요. 수지는 계속 여행을 권유했습니다. 마치 꼭 가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영숙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의심받을까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온천을 생각했니? 어머니 나이에는 온천이 건강에 좋다고 들었어요. 특히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수진의 대답을 들으며 영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혈액순환이라는 말이 왜인지 불길하게 들렸거든요. 혹시 온천에서 무언가 일을 벌일 계획인 걸까요? 토요일까지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니. 그런데 미리 준비하실 게 있으니까 내일까지는 답변을 주세요. 수진이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앉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여행을 가지 않으면 의심받을 테고 가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영숙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액에서 미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영숙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검출된 건가요? 아주 소량이에요. 지속적으로 조금씩 섭취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혀요. 그렇다면 다른 경로로 섭취된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특별한 음식이나 차를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숙은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수진이 종종 건강차라며 가져다 준 차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맛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 안에 수면제가 들어 있었던 걸까요? 선생님, 이 약물이 계속 축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양이 많아지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영숙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몸에 독이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토요일 여행에서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으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영숙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자신이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으로 지금은 경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스승의 날에 안부 인사를 하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락처를 주고 갔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 지훈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 받아둔 명함이 책상 서랍 깊숙이 있었어요. 경찰서 수사과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영숙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지훈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지훈아, 미안하다 갑자기 전화해서.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영숙은 지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수진의 대화, 변경된 보험 수익자,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까지 말이에요. 지훈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일단 토요일 여행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안 가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선생님 목숨이 더 중요해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죠. 일단 여행 가겠다고 하세요. 대신 제가 몰래 따라가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요. 그래도 될까? 네, 괜찮아요. 다만 선생님께서는 절대 그들이 주는 음식이나 차를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약을 권하면 무조건 거부하세요. 지훈과의 통화를 마친 후 영숙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금요일 오후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 여행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여행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응, 가기로 했다. 가방도 챙겨뒀어. 수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표정에서 뭔가 섬뜩한 것을 느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어머니께서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거니? 강원도에 있는 온천 리조트예요. 경치도 아름답고 온천 시설도 훌륭해요. 수지는 자세한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오후에 도착, 온천을 즐기고 저녁 식사 후 하룻밤 머무르는 계획이었어요. 저녁 식사는 특별한 코스 요리로 준비했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주문했거든요. 영숙은 저녁 식사라는 말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때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참, 어머니께서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해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차도 준비했어요. 수지는 작은 봉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천연 허브차인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게 잠들 수 있어요. 영숙은 그 차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그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을 거예요. 고맙다 그런데 나는 원래 허브차를 잘 안 마셔서. 어머니, 건강에 정말 좋아요. 꼭 드셔보세요. 수지는 계속 권유했습니다. 마치 꼭 마셔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했어요. 가방 안에는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과 응급시 연락할 수 있는 지훈의 명함을 숨겨뒀습니다. 오전 9시쯤 민수와 수진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즐거운 가족여행을 떠나는 모습이었지만 영숙에게는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했다. 차에 타면서 영숙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지훈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텐데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따라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은 약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손주들은 신나게 떠들었지만 어른들은 대화가 많지 않았어요. 특히 민수는 계속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조용해? 손주가 물어보자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영숙은 아들의 표정에서 죄책감과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오후 2시경 온천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깨끗한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정말 좋은 휴식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체크인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의 방은 2층 끝쪽에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경치는 아름다웠지만 뭔가 외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좀 쉬시다가 4시에 온천 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수진이 나간 후 영숙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주차장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혹시 지훈이 탄 차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 온천에 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수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좋다,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와보니까 새롭네. 다행이에요. 오늘 저녁 식사가 정말 맛있을 거예요. 또 저녁 식사 이야기였습니다. 영숙은 온천에서 나온 후 방으로 돌아가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위험할 것 같아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후 6시 가족 모두 리조트 식당에 모였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까지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혹시 음식에 뭔가 들어있을까봐 걱정했거든요. 메인 요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그때 수진이 특별한 차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아침에 드린 그 허브차예요.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올 거예요. 차 향기는 좋았지만 영숙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배가 너무 불러서 차는 좀 이따가 마실게. 어머니, 따뜻할 때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수지는 계속 권유했습니다. 민수도 함께 말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특별히 준비한 건데 한 모금만이라도 드셔보세요. 영숙은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마셔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찻잔을 손에 들고 망설였습니다. 수진과 민수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거절하면 분명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마시는 순간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수진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응,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뜨겁네. 영숙은 시간을 벌기 위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식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경찰입니다. 잠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지훈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특히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왜 갑자기 경찰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식당 안을 둘러보다가 영숙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연기했어요. 김영숙 선생님이시네요. 여기서 뵙게 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 지훈아. 너도 여기 왔구나. 영숙은 지훈의 연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분들은 선생님 가족분들이신가요? 지훈이 민수와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응, 내 아들하고 며느리야.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 경찰관입니다. 선생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민수와 수진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수진은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무슨 일로 여기 오신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근처에서 사건이 있어서 수사차 왔는데 우연히 선생님을 뵙게 됐네요. 지우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영숙의 테이블 위 찻잔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지내세요? 응, 괜찮다. 그런데 무슨 차를 드시려고 하세요? 향이 특이하네요. 지훈이 찻잔에 관심을 보이자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일반 허브차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아서요. 혹시 어떤 허브가 들어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수진은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가 섞인 거예요. 그때 지훈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박지훈 경찰관, 응답하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약물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영숙은 지훈이 계획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상 확인해야 할 게 있는데 혹시 이 차 좀 검사해봐도 될까요?
지훈이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왜 차를 검사해야 하는데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수면제를 이용한 범죄가 여러 건 발생했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지만 지훈이 제지했습니다. 잠시만요. 검사가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은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일반 허브차 냄새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간단한 시약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작은 시약병을 꺼냈습니다. 차에 몇 방울 떨어뜨리자 색깔이 변했어요. 역시 그렇네요. 이 차에는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쳐다봤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민수 씨가 시킨 거예요. 수진아. 민수가 깜짝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먼저 어머니 보험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혼자 계획한 게 아니라고요. 지우는 냉정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수사를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민수 씨, 당신이 이 범행의 주모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의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어머니 보험금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는 증언이 여러 건 나왔어요.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 변경도 당신이 직접 주도한 거죠? 수진 씨는 당신의 지시를 따른 것뿐입니다. 지훈이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모든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수진 씨, 당신은 남편의 협박과 위협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따라한 거죠? 수진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가 이혼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아이들을 못 보게 하겠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민수 씨가 저까지 해칠까봐. 영숙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으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들이 모든 일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민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영숙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나를 죽이려고 해놓고 미안하다고? 어머니,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빚에 쫓겨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얼음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고 나를 죽이려 했니? 어머니, 내가 살려고 나를 죽이려 했다는 말이니?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지훈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민수, 살인미수 및 약물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민수가 체포되면서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선생님, 수진 씨의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훈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너도 나를 속였잖니. 어머니,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영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협박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니까 선처를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진은 영숙의 관대함에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한다는 건 아니야. 리조트에서의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민수는 구속되어 넘겨졌고 수지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임시로 풀려났어요. 지우는 영숙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다, 지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선생님께서 용기 있게 신고해 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집에 들어간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며느리는 협박당한 피해자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는 것까지요. 정말 끝났구나.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고 무서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어요. 며칠 후 재판에서 민수는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지는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 김민수는 혈육이라는 관계를 악용하여 극악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려 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엄중한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선고를 듣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했지만 영숙은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는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영숙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교도소로 이송되어 12년형을 복역하게 되었고 수지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어요. 영숙은 그동안 혼자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영숙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웬일이니?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아라. 차라도 한잔할까? 아니에요. 오래 있을 건 아니에요. 수지는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영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럴 줄 알았거든요. 민수 오빠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이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니? 이혼 서류요. 민수 오빠도 동의했어요. 영숙은 서류를 받아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다니요.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일어서거라.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어머니,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민수 오빠 말에 휘둘려서.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너도 새 출발해야지. 영숙은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어려워. 네, 당연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너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다는 건 알고 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 말씀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아이들은 잘 지내니? 네, 아직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클 때까지는 숨기려고 해요. 그게 좋겠다.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수지는 일어서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좋은 시어머니셨는데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가거라, 새 출발 잘해. 수진이 집을 떠난 후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핏줄이 전부는 아니구나. 영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믿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지. 그렇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영숙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영숙은 집 앞 작은 텃밭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심었던 채소들은 모두 뽑아내고 새로운 씨앗들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뭘 심을까? 영숙은 씨앗 봉지들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혼자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어요. 새싹들아, 잘 자라거라. 영숙은 씨앗을 심으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 새싹들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이웃들도 영숙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영숙 씨, 요즘 표정이 참 밝아졌네요. 그런가요? 혼자 지내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이고 해치려 했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게 훨씬 평화로웠어요. 동네 노인회관에서도 영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영숙 씨, 우리 한글 교실 선생님 좀 해주세요. 저야 좋죠. 오랜만에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영숙은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찬 일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손주들에게 편지 쓸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가족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영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그런 가족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관계였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영숙이 정성껏 기른 채소들이 풍성하게 자랐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맛있는 채소 먹어요. 별 말씀을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자랐어요. 영숙은 이웃들과의 소소한 교류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이런 따뜻한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지훈도 가끔 안부를 물으러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응, 요즘은 나름 바쁘게 살고 있어. 다행이에요. 걱정했는데 걱정할 일 없어. 나는 이제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과만 지내니까. 그래도 너무 마음을 닫지는 마세요. 좋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알고 있어. 너 같은 사람들 말이야. 영숙은 지훈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덧 가을 오후,
영숙은 텃밭에서 김장용 배추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만 담글 예정이었어요. 혼자 먹을 양이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올해 배추가 참 잘 자랐네. 영숙은 하나씩 뽑아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른 것들이라 더욱 애착이 갔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영숙은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온이었어요. 늦은 저녁 영숙은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그때 멀리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저 사람. 영숙은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수진이었어요. 수진이가 왜 여기에? 고향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 영숙은 의아해하며 수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수진의 목소리 일부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귀를 기울였어요. 네,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계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조용히 텃밭 울타리 뒤로 숨어서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렸어요. 지난번 실수는 반복하면 안 돼요. 이번엔 들키지 않게 해야 해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수진이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타이밍만 맞추면 돼요. 영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는 건 아닐까요? 그때 수진의 목소리가 한층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네, 다음은 시어머님 차례예요. 영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시어머님 차례라고? 수진은 통화를 마치고 골목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수진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영숙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위험이 시작되는 걸까요? 마지막에 들려온 수진의 그 한마디, 네, 다음은 시어머님 차례예요.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지 않으시나요? 간호사인 수진이 약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고 보험 관련 절차도 척척 처리했죠. 혹시 수진이 민수를 이용한 건 아닐까요? 수진이 전화로 이야기한 그 상대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가능성은 영숙 할머니 주변에 아직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 미스테리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감성 드라마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영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있다면 시즌2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수진의 마지막 전화 누구인지, 시즌2를 원하신다면 계속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